대장동 항소 포기 이걸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거의 릴레이로 이프로스에 글도 남기고 뭐 강백신 뭐 이런 사람들은 뭐 거의 이 언론이 다 대문짝하게 보도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작에 이러지 그랬어요. 진작에 이러지 그러지. 진작에 좀 이제 뭐 그동안 뭐 하다가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검찰이 스스로 죽었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네. 아니 지금 누가 대장동 사건에서 누가 뭐 김만배 불기소하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누가 무죄 나왔는데 항소하지 말라 그랬나요? 아니 뭐 석방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그렇네요. 근데 지금 우리 한 1, 2년 전에만 보십시오. 네. 김건희를 불기소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대놓고 봐주라고 그랬잖아요. 무혐의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 됐을 때도 그냥 석방하라 그랬어요. 항고하지 말고. 예. 이번에 대장동 사건은 전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리고 검찰 구형의 2분의 1 이상, 심지어 일부는 검찰 구형보다 더 나왔어요. 선고가. 그렇죠. 예. 이런데도 이러면 사실상 2분의 1이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네. 항소를 안 해도 무방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기준에 따르면 안 하는 게 맞는 사안입니다. 예. 이런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갑자기 집단 반발하는 것이 저는 일단 일응 이해가 되지 않고 네. 이 정도의 이런 집단 반발이 있다라고 했으면 똑같은 기준으로라면 윤석열 구속 취소 때 그리고 김건희 무혐의 때 이때라면은 거의 뭐 같은 기준이면 뭐 다 폭동이 일어나야죠 검찰이. 예. 근데 그 아무도 비교해 보면. 예. 근데 김건희 윤석열 때는 정말 아무도 누구도 반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택적 검사의 반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검사들 자체가 네. 이미 정치 집단이 되어 버렸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요. 네, 그냥 검찰 당 아예 그냥 나와서 검찰 당을 하나 당. 차리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라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뭐 자세 그런 게 아니라 정치질을 하고 있다. 그렇죠. 검찰당의 모습을 이번에 민낯을 보여줬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아니 같은 기준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라면 공정한 기준, 법에 따른 기준 뭐 그럼요. 이런 걸로 하면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될 건데 예. 김건희 윤석열 구속 취소나마 무혐의 때는 침묵하고 이번에는 막 집단 반발하고 이러면 이걸 그냥 정당이라고 불러야지 그 정치 집단이지 이게 어떻게 국가 기관이자 뭐 예. 준사법기관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이 안 말입니다.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얼마나 심각한 검찰의 행태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마치 이게 돈을 우리가 환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우리가 못 갖게 돼서 이거 우리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검사들이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윗선에서 막았어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항소 기준은 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도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일단은. 이거를 그 위에서 지시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노만성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 자기 책임하에 결정했다고 하고 있어요. 윗선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네. 그럼 자기들 검찰총장이 지시했는데 그럼 따라야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민주당 정권에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소 안 하면 어쨌든 네. 지금 징역형을 받은 그 5인방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를 안 한 상태에서 항소심에 가게 되면 이게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일견 지금 비판을 자꾸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하는 게 뭐 정권 비호를 그래서 위해서 그랬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상식적으로 그들 말대로라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권의 득이 되어야 항소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항소 포기한 게. 근데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판의 피고인 핵심은 5명 아닙니까? 5인방에 대해서 한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게 지금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피고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뭐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다른 재판이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그건 아예 다른 재판이다. 네, 다른 재판이고 예. 그리고 설령 여기에 있어서 심지어 1심 재판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윗선에 개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뭐 알 수 없다.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오히려 이재명 지금 몰랐다. 한 시장이 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이거 항소한다 그래가지고 그 2심에서 이재명 성남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익이 있어야 항소 포기를 지시하든 말든 할 텐데 대통령이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어. 비난하는 것도 이거는 뭐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럼 왜 이러는 거냐? 왜 제가 이럽니까? 보기엔 유동규 때문인 것 같아요. 유동규 그게 때문이다? 제일 합리적이에요. 유동규 왜냐? 때문이다. 왜입니까? 유동규 그리고 이제 정민용 네. 이 둘을 검찰이 노골적으로 봐주려고 그랬습니다. 유동규는 자기가 이제 3년으로 정리가 됐다. 3년 살고 나오는 걸로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고 해요. 네.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 정민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봐주기 구형을 했어요. 원래 돈은 준 사람이 더 세게 받습니까? 받은 사람이 더 크게 처벌받습니까? 받은 사람이 더 예. 크게 처벌받죠. 그렇죠. 여기서 유동규는 받은 사람이고요. 예. 그 김만배가 준 사람입니다. 어. 근데 검찰이 김만배한테 12년 구형하고 유동규한테는 7년 구형해요. 아, 그렇네. 예. 근데 근데 김만배는 7년이 나왔고요. 8년인가? 늦게 나왔고요. 유동규는 구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선고형이. 7년인데 8년이 나왔죠. 예, 8년이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유동규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 나 3년만 아하. 살고 나오는 거 아니었어?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유동규가 또 흔들려갖고 남욱처럼 이제 진실 털어놓을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 검찰은 그게 쫄리는 겁니다. 계속 그렇네요. 자기들이 유동규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배력을 행사해야 유동규가 그나마 진술을 변경 안 하고 유지할 텐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항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요. 보여준다. 예. 예. 그 유동규가 딱 봤을 때는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뭐야? 검찰 못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다. 이게 윗선에서 잡아 흔들어 가지고 검찰이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항상 네 편이고 항상 지켜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선 수사팀은 계속 항소를 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게 전 제일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범죄 수익 환수 뭐 쟁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뭐 7천억 뭐 환수가 막혔다. 한동훈 전 대표도 네. 오늘 또 페이북에 글 남겨가지고 7,800억인가요?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재산 7,800억 포기했다. 예. 이것만 딱 들으면은 맞아, 돈은 받아야지, 돈은 환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죠. 저 처음에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 뭐냐면 환수는 이 예. 재판에 형사 재판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민사 재판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캄보디아나 예. 이런 데면 보이스피싱, 리딩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 보면은 피해액이 막 수백억, 수천억인 사건들 많아요. 네. 그런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 구형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법원이 막 수백억, 수천억 수익을 환수했다. 못 들어보셨죠? 예. 예. 사기 사건, 배임 사건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국고로 환수하면 안 되고요.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피해자들한테 갈 거를 왜 국가가 국고를 갖고 와갖고 뺏어갑니까? 음. 이게 원래는 뭐냐면 그래서 몰수나 추징 같은 경우에는 네.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서만 가능해요. 뇌물죄, 마약죄 아하. 이런 것들. 그 수익을 얘네들이 그냥 갖고 있게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리고 피해자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예, 특정.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국고에 집어넣는 거죠. 근데 사기죄, 네. 배임죄, 횡령죄 이런 것들은 피해자가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국가가 추징을 해서 국고로 집어넣으면 예.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 내 돈인데 네. 내가 받아가야 그럼요, 되는데 왜 그럼요. 국가가 뺏어가? 피해자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사실 원칙적으로 이 대장동 사건은 뇌물죄 사건이 아니고 지금 배임죄 사건이에요. 뇌물죄를 엄청나게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죠. 못 찾았지. 네, 2, 3년 동안. 그래서 배임죄로 했는데 그럼 배임죄 사건인 피해자가 누굽니까? 성남시입니다. 그럼요. 성남시청이에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 사건 뭐 피해금이 7,800억이라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네. 제가 보는 피해금은 1,120억 원이에요. 법원이 인정한 것도. 그거는 그거는 성남시에 돌려줘야 될 돈이지 네.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징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민사 재판으로 성남시가 저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들한테 소송을 해갖고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남시는 소송을 했다고 해 언론부도 보니까 소송하고 있더만요. 그래요? 네, 그럼 그 소송에서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범죄 수익이나 이런 게 뭐 7,800억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총액 이익이 아니라 그 매출
수익 총액을 그냥 다 잡아버린 거예요. 민간 업자들은 영원을 가져가야 된다, 다 뺏어야 된다, 쟤들이 번 돈. 그럼 민간업자가 왜 그러니까 그 일을 해요? 이렇게 사업을 계산한 해요? 거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심 법원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예. 이렇게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초과 수익은 1,120억 원이다. 왜냐? 이 대장동 사건의 이익 배당이 5,900억 원 정도 돼요. 네. 5,900억 원인데 성남시랑 민간업자들이 지분이 반반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그럼 2,950억 원씩 가져가야 되는 거죠. 반반이니까. 예. 그런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우리는 확정이익으로 가져가겠다. 네. 확정된 이익. 우리는 딱 1,830억까지만 가져간다. 아. 이거는 근데 우리한테 뭐 손실이 나든 뭐하든 무조건 우리한테 이건 줘야 돼. 그 대신 이걸 초과하는 수익은 민간업자들이 다 가져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830억 원만 성남시가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수익 한 4천억 정도 돼요. 이거를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법원 논리대로 하더라도 그 우선 이익 배당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반반씩 가져갔다면 2,950억을 가져갈 수 있었죠, 성남시가. 그렇죠. 그런데 근데 1,830억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이 차액인 1,120억 만큼 손해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범죄 수익은 1,120억 원이에요. 더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돈이 이게 된. 1심 법원의 판단이고 판결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네. 1,120억 원인데, 근데 이거는 성남시에 돌려줘야 될 돈이죠, 원칙적으로. 그럼요. 국가가 추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근데 이 중에서 428억 원은 일단 추징을 합니다, 1심 법원에서도. 그럼 그건 뭔 소리냐? 네. 이 1,120억 원은 두 가지 종류의 이익으로 나뉘는데요. 뇌물성 이익 1번, 그다음 배임성 이익 2번이에요. 뇌물성 이익은 뭐냐면 1,120억 원 중에서 네.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이거 잘 되면 나중에 428억 줄게, 400억 정도 줄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렇죠. 약속이 됐던 돈이에요. 그 중에 일부 소액은 또 넘어가기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뇌물이다. 그러니까 뇌물이니까 428억 요거는 추징을 해도 돼. 네. 라고 해서 추징을 한 거고, 나머지 한 600억 원 정도는 이거는 그냥 배임으로 얻은 이익이라서 이거는 성남시에 돌려줘야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남시가 소송해갖고 받아가면 돼. 그렇네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 김만배 일당들의 재산을 2천억 원을 검찰이 추징 보전 걸어놨어요. 이 가압류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성남시가 그 2천억 원에 대해서 가압류 걸고 민사 소송하면은 실제 되겠네요. 받아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뇌물액 428억 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합쳐서 1심 판단인 473억 3,200만 원 추징을 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 그다음에 성남시가 이제 받아야 되는 돈, 그걸 다 더해도 7,800억이 안 되는데 이걸 7,800억 이 얘기를 검찰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7,800억은 진짜 뭔 소리냐면 그냥 민간업자들의 매출이나 뭐 이런 거 그걸 다 합한 거예요. 그거 다 내놔, 토해내. 회계상 이익이나 이런 거. 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대로라면은 민간업자들도 이익을 가져가죠, 성남시랑. 그걸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유동규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김만배가 장난을 쳐서 그 성남시가 더 적게 가져가고 민간업자가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배임의 이익은 뭡니까? 더 많이 가져간 부분이 배임 이익인 거지. 너희들 번 돈 다 내놔.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법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김기현 변호사가 하나하나 정말 깨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한다고 해서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보면은 뭐 윗선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돈 얘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민사에서 들면, 다투는 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7,800억이 또 얼마나 허황되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박근혜 정권 때 그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가가지고 막 청탁하고 그랬잖아요. 그 청탁을 인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뭔가 부당한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삼성이 벌어들인 매출 막 수백 조 원대인데 그거 다 배임 이익이에요? 그거 다 추징할 거예요, 그럼? 그러네. 그 논리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 논리예요, 지금. 참 지금 검찰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 가지고 아마 뭐 이번 한 주 내내 매일매일 이걸로 계속 울고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손해입니다, 이게.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한 것이.
네. 그럴 필요도 없었고. 그렇죠. 그 사실은 뭐 맘대로 해라 하고 그냥 사실 항소하게 해줬어도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 재판도 아니고, 예. 이거 그 사람들 잘못해서 재판부에서도 진짜 그야말로 구형보다 더 높게 선고하고 구속시켜 버렸는데 다 잘 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걸 굳이 항소 포기하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고. 다만 그렇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전에 뭐 항소할 이유가 없는데 네. 억지로 항소하고 상고해가지고 괴롭히고. 이제 막 계속 괴롭히고 뭐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항소 기준에 맞춰봤을 때 이건 항소 포기하는 것이 좀 더 맞고 네. 이러다 보니 검찰총장 대행이 고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그냥 야, 그냥 항소하게 놔둬 이랬을 것 같아.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마. 오히려 그렇지.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예, 안 되는 그런 상황. 거죠. 근데 사실 그냥 항소하게 놔둬 항소시켜 이것도 개입입니다 대통령.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뭐 검찰에서 판단해서 한 거고 얘기했잖아요. 검찰총장 대행이 중앙지검장하고 소통해서 했다. 물론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나는 반대했다 다시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에 소통을 해가지고 판단해서 결론은 총장 직무대행이 내렸다. 그렇죠. 확인했습니다. 네.